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3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항등식 지난 시간 마무리 좀 하고요. 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파트가 남았는데, 자, 물론 이 파트가 지난 항등식과 엮어서 한 파트긴 해요. 자, 근데 이제 항등식이란 기본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그 항등식이란 개념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구분 지어 놨으니까, 자, 비록 따로따로 돼 있는 강의지만 하나라 생각하고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잘 갖고 와서 학습을 이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가 나머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 좀 먼저 봐주시고요. 제가 나머지 정리부터 인수 정리까지 한 방에 설명을 할 거니까 개념 듣고 문제풀이 하고 영상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일단은 나머지 정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실상 1단원부터일까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는 말 그대로 나머지가 튀어나오는 모양을 제가 식으로서 정리했다라고 말해도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검산식 있죠. 한마디로 A는 BQ 플러스 R꼴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두자마자 이 나누는 식과 이 나머지의 차수가 무조건 한 차수 이상 차이 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나머지 정리라는 이름을 또 왜 다시 배우냐?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정리는요, 오로지 only 나누는 식이, 여기서 말하는 나누는 식은 이 B를 의미하는 거예요. B, 나눠지는 식이 아니라 나누는 식. 이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1차식일 때, 다시 말해서 상수항이 나머지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쓴다면 얘를 하나의 식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나머지 정리다라는 말을 드릴게요. 자, fx는 x마a로 나누면, 자, 몫은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두고요.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맞죠? 요 말 자체를 이렇게 등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요 식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배울 나머지 정리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제가 적어놨죠. 첫 페이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되며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대입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이 나머지 정리나 항등식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비교할 개수가 없으니까, 얘가 몇 차식인지도 모르니까 적절한 수치 대입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수치 대입을 한다는 건데, 어떤 수치를 대입하냐?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한다라고 적어놨죠. 자, 그래서 내가 x에다가요 a를 집어넣으면요, 결국 fa는 r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여기다도 a 집어넣고, 물론 여기다도 a를 집어넣지만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얘가 0 되니까 날아갈 것이고, 남는 거는 r만 남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 함수값의 표현, 다시 말해서 이 fx가 a를 집어넣었을 때 r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함수로 표현하면 a, r을 지나요 라는 말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 다항식의 개념에서 a, r을 지나는 요 다항식은 의미 자체가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요 개념이 바로 나머지 정리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예시를 들면 f1,2라는 식을 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뭔진 몰라도 이 의미는 나머지 정리를 말해주는 표현이야 라고 지금 제가 인식을 시켜드렸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어떤 fx를 x-1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2야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구를 하나의 좌표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어떤 멘트를 하나의 등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정리와 덧붙여서 인수 정리가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인수 정리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항등식과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 모두 다 같은 표현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포함 관계를 적어놨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수 정리 또한 나머지 정리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요 나머지가 이 r이 0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요거를 이제 인수정리라고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R이 0이라는 거는 나머지가 이 결과값이 0이라는 뜻이니까 F3이 0이다 라는 예시를 내가 들었다 치자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놈은 뭔진 몰라도 이 fx가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구나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x-3이라는 놈이 적어도 이 fx라는 다항식, n차 다항식에서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1차의 인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되는 결과처럼. 다시 말해서 어떤 다항식 fx가 뭔진 몰라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 중에 한 인수가 x-3이다 라는 예시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말은 즉슨 내가 나머지가 0인 식을 파악한다는 건, 즉 인수정리를 한다는 건 적어도 이 식이 인수분해되는 결과를 내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린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걸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 이미 배웠지만 이걸 또 근을 파악한다라고 말을 해요. 뭘 파악한다고요? 근. 우리가 어떤 식이 진짜로 0이 되게끔 만족해주는 x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근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힌트 중에 하나가 요 인수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드린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는 식을 추론할 때 사용하는 방법론과 같다라고 적어놨고요. FA가 0이라 둔다면 나머지 정리 관점으로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니까 그 식을 우리가 적어놓으면은 적어도 fx가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어떤 fx가 4로 x-4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f4는 0이라는 뜻이니 적어도 뭔진 몰라도 fx가 x-4는 갖고 태어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식 fx를 추론하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두시고, 자, 넘어가 보시면 나머지 정리에 대한 고차를 제가 적어놨어요. 자, 페이지 위에 보시면 나눗셈식을 하나의 등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검산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는데,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이름이 되고요. 요 나머지 정리 자체가 어쨌든 뭔진 몰라도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검산식의 형태에서 요 B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그때의 X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거는 나머지가 0일 때 이고, 어쨌든 간에 요 A는 BQ 플러스 R꼴 자체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게 나머지 정리인데, 중요한 건 요 B 자체가 몇 차식? 1차식일 때만 나머지 정리로서 인식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물론 문제에서는요, 이 1차식이 아닌 2차식이나 3차식 등등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1차식으로 나눌 때 함수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항등식의 관점에서는 좌변 우변이 같기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정리는 이 차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다시 말해서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얘는 상수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고, 인수정리 같은 경우 요 나머지조차도 0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A는 BQ 형태로만 나타내는 걸 인수정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항등식 안에 나머지 정리 안에 인수정리가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하시고, 자, 밑에 보시면 MT 어드바이스에 제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어떤 유형별 정리를 좀 해놨어요. 모든 문제집을 사서 풀든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풀었든 간에 항상 나머지 정리 파트를 보면 1차식으로 나눌 때, 2차식으로 나눌 때, 3차식으로 나눌 때가 나눠서 나오죠. 자, 그때 케이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형을 좀 많이 접근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암기가 되긴 하는데, 자, 그 암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유형을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뭐냐? 1차식으로 나눌 때예요. 자, 1차식으로 나눌 때라는 말은 어떤 fx가 뭐 문제에서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을 할까? 마이너스 k라고 쓸게요. 자, 근데 이 fx를 x마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 5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보자마자 식을 한번 이렇게 세워볼 수 있겠네. 뭔지 몰라도 fx를 1로 나누면 x-1로 나누면 1을 집어넣었다는 소리고, 그 결과가 5가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결국 이 다항식에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K가 5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따라서 K가 넘겼을 때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쓰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2차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눌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건데,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라는 건데요. 자, 일단 2차식으로 나눈다는 건 나머지 정리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보면 2차식으로 나눌 때 뭔진 몰라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몇 차구나, 나머지가 1차식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죠? 그동안 해왔던 나머지 정리, 이전에 배워왔던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 내용이었으니까. 자, 근데 이 1차식이 뭔지 몰라서 내가 mx 플러스 n이라는 미지수를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세운 미지수 m과 n에 맞게끔 어쨌든 나머지 정리도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을 통해 풀 수 있는데, 그 수치 대입을 미지수 두 개가 풀리게끔 내가 두 식만 얻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신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요. 만약에 어떤 fx를 x마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fx를 x뿔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이건 주기는 힌트고요. fx를 너네한테 갑자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이 나머지를 rx라고 뒀을 때 얘를 구하라 했으니 야, 이건 2차로 나누는데?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1차. 뭐라고 둔다 했죠? mx 플러스 n이라고 둔다 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나누는 식이 뭔진 몰라도 일단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잠깐만, 내가 fx는 뭔지 모르는데 잠깐, 어쨌든 나머지를 구해야 되면 얘네가 0이 돼야 되지 않나? 왜? 내가 아까 말했잖아. a는 bq 플러스 r꼴에서 b가 0이 되게끔 만들어서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결국 얘가 0이 되기 위해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 있고 x에다가 한 번은 또 1을 넣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덤비면 되겠네요. 적절한 수치 대입한 거죠, 이것도. 그러면은 f-2는 f-2는 나 여기 말하다가 아하를 많이 하니 창피하게. 어쨌든 얘가 날아가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 2m 플러스 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f1은 얘도 날아가게 되고 m 더하기 n이 되겠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f2와 f1의 값을 모른다야. 하지만 아직 우리가 안 쓴 게 바로 요 힌트 두 개거든요. 요 두 개는 또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보니까 또 나머지 정리야. 왜요? 1차식으로 나눴고 나머지 나왔고. 오호, 그럼 얘는 1을 집어넣으면 3 나온다는 소리니까 얘가 f1은 3이라고 알려준 거구나. 그리고 이 밑에 줄에서도 f-2가 x가 0이 되게끔, x가 0이 된다. 이 인수가 0이 되게끔 x값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2 나온다는 소리구나 라고 적은 다음에 얘를 그렇게 적으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3이라서요. 둘을 뭐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연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하게 되면 둘을 뺄까요?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면 3m 나오고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5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m 값이 뭐가 나온다? 3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m 더하기 n이 3이니까 3분의 9 나오려면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라고 쓰시면 되고, 결국 우리가 원했던 요 나머지는 3분의 5x 플러스 3분의 4다 라고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까지가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또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유형적으로 암기를 해놔도 편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까지 갖고서 이제 적어는 놨거든요. 자, 이 예시 그대로 따라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일단 몇 차라고 세팅을 할 수 있죠? 2차요. 기본적으로 2차라고 세팅 가능합니다. 자, 얘를 2차. 근데 뭔지 모르는 2차라서 ax 제곱으로 쓸게요. 자, 근데 bx 플러스 c를 쌤을 왜 안 적으세요 하시겠지만, 애초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안 적고 출발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지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실제로 그 미지수를 구할 만큼 힌트를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정리만 해놓고 대가리가 A다. 최고차인 개수만 미지수로 더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예시를 보면서 바로 갈게요. 자, 문제에서 그대로 알려준 대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아니구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랍니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그 옆줄에 보니까 f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나눈 2차로 나눈 거죠. 몫은 뭔지 몰라서 ex라고 적을게요. 그때 나머지가 2x-3이래요. 자, 그렇게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풀어봐라. 얘를 한번 3차로 이렇게 나눠볼래? 라고 지금 문제를 풀어보라고 나한테 한 거예요. 이렇게 몫은 뭔지 모르니까 zx라고 적고 그때 나머지가 rx일 거야 라는 말을 해준 건데 이 rx가 우리가 지금 뭐라고 설정했냐면 ax제곱 플러스 뭐 어쩌고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뒤에 ax제곱 지랄 이렇게 적어놓고 이 나머지 2차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설정만 해두시고 이 문제를 관찰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관찰이 필요하냐? 지난 시간에 이런 말 했어요. A는 BQ 플러스 R꼴이라는 요 검산식 자체가요. 일단은 이 BQ의 총량이 훼손되지 않는 한 요 안에서 곱셈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을 제가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숫자 100이 있어요. 이 100을 3 곱하기 33 더하기 1이라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3 곱하기 33이라는 99의 값이 훼손되지만 않으면 이 안에서 11 곱하기 9라고 적나 아니면 99 곱하기 1이라 적나 내 맘이라 이거예요. 내 맘. 맞잖아요. 사실상. 그럼 봐봐요. 이렇게 적는 건 내 맘이니까 아 잠깐만 요 fx도 어차피 좌변들은 다 같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변도 당연히 똑같겠지. 항등식이니까. 근데 내가 얘를 지금 3차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때 나머지가 2차예요 라고 말한 것 뿐인데 잠깐만 얘 내가 3차가 아니라 2차로 나눴다고 봐도 되지 않아요? 왜? 총량만 안 바뀌면 되니까. 그럼 결국 봐봐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냥 묶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노란색 괄호 뒤에는 다 몫을 처리해버린다 이거죠. 그럼 봐봐요. 내가 비록 문제 자체는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로 나왔지만 지금은 2차로 나눴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럼 봐봐요.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조건 얘래요. 잠깐. 그러면은 얘가 봐봐요. 내가 원래 설정한 나머지도 2차라서 한 번 더 나눠질 거 아니에요. 누구로? 나누는 식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번 더 나눠진다는 거죠. 최소한. 몇만큼? a만큼은. 왜? 우리 목 곱하고 빼고 목 곱하고 빼고가 반복되는 게 나눗셈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2차라는 나머지가 이 목 안에 하나쯤은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 하나가 바로 a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얘를 이렇게 쓱 지워버리고 a라는 대가리만큼은 들어가고 그때 몫이 뭔지 나도 몰라 알 바 아니야. 근데 이 뒤에 나머지가 몇인 건 알아? 2x 마3인 건 알지 않냐 라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다시 전개를 했을 때 그럼 다시 전개하면 우리가 원하던 2차식 찾을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x-3이라고 적은 요 놈이 우리가 원하던 진짜 rx 나머지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미지수가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일단은 우리가 원래 fx를 뭐라고 나눴다고 친 거야? 3차로 나눴다고 가정. 원래는 3차였어.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1 그리고 몫은 뭔지 모르는 z에다가 rx라고 쓴 거예요. rx라고. 근데 이 rx가 2차인 거지. 그게 바로 내가 밑줄 친 요 놈인 거지. 어쨌든 간에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만든 다음에 이 미지수 a는 뭘로 구하는 거야? 두 번째 힌트가 아닌 첫 번째 힌트.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3이란 뜻이니까 여기다가 f1 집어넣으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f1은 마3인데 그놈이 R1과 똑같구나라는 거를 이 아래식에서 얻어낼 수 있어요. 왜요? 1 집어넣으면 얘도 날아가고 R1만 남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R에다가 1 집어넣어서 마3이다 쓰면은 A값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죠. 1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2, 4A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은 마3이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쓰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제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핵심 사항은 뭐냐? 결국 나머지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지 말고 그 나머지도 문제에서 주어진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을 터이니 결국 몫은 a라고 설정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하고 2x-3을 더한 결과가 내가 원하던 진짜 나머지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수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요게 인수정리구나. 결국 어떤 x에다가 무언가 넣었을 때 0이 되게끔, 나머지가 0인 게 인수정리라 했으니까 0이 되게끔 만드는 놈을 찾는 게 인수정리인데, 우리가 0 되게끔 집어넣는 x값을 뭐라 한다 했죠? 근이라 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좀 고려를 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좀 더 식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어진다 할까요? 자, 그 내용 이용해서 문제 볼 거니까 자, 일단 칠판 지우고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 정리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보니까 나머지 정리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항상 국어적으로 말을 막 주절주절 할 거란 말이야. 이 주절주절 말이 나와 있는 상태를 네가 읽으면서 식으로 적어야 돼요. 제가 읽으면서 적어볼게요. 따라 하셔야 돼요. fx를 는 뭘로 나눴을 때? 잘못 적었어요. fx를 나눈 게 아니라 x 플러스 1에 fx를 뭘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4다 라고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 뭐라고 나있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좀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데요. 이게 2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2x 마이너스 1의 fx를 2x 플러스 1이네 얘는. 2x 플러스 1을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12랍니다. 자, 그때 나한테 갑자기 구하라고 한 게 fx를 뭘로 나눈?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은 뭔지 모르니까 z라고 적고요. 그때 나머지가 rx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 구성을 보니까 위에 두 줄은 힌트라고 준 것 같고 맨 아래 한 줄은 문제를 풀라고 준 것 같은데 몇 차로 나누었을 때입니까? 2차로 나누었네. 그러면은 이 나머지가 몇 차다? 일단은 1차라는 건 내가 설정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내가 m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만 뽑아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항등식이라서 일단 나머지 정리가 되게끔 b가 0이 되게끔 x 값을 뭐랑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구나 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요. 일단 넣은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f에다 1 넣으면은 f1은 이게 다 날아가고 m 더하기 n이구나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얘네들을 연립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f-1과 f1이 몇인지 몰라. 아니, 알죠. 어디에? 맨 위쪽에 두 개 있잖아. 왜요? 얘가 뭔 뜻이에요? 1 집어넣으면 4 나와요 이런 뜻이니까 집어넣어 볼게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첫 줄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요 2 그리고 f1은 4란 뜻이라서 약분하면 f1이 몇이에요? 2라는 거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줄 거.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 마이너스 1 넣으란 소리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날아가고요. 자, 그대로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3 그리고 f 마1 집어넣으면은 f 마1 나올 거고요. 그리고 12가 나오니까 약분 때려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4란 것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만 하면 연립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일단 둘을 뭐 할까요? 뺄게요. 자, 빼면은 아래에서 위를 빼면 mm 날아가고요. 2m 되죠? 자, 2m 되고요.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6 나올 거고요. 자, 따라서 m은 3 나오고 n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나머지는 rx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3x-1이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R2를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답은 5가 되겠죠. 6 빼기 1이니까 5라고 적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똑같은 유형인 것 같으니까 뭐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죠. 자, 뭐 정리를 하시고 싶은 친구들은 스페이스바 그냥 잠깐 누르고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다음을 보니까 fx가 뭘로 나누어졌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졌을 때요.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엔 또 fx를 뭘로 나누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4래요. 자,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fx를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요.
이 나머지가 2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랍니다. 쌤, 네가 그렇게 두지 말라면서. 나는 그랬는데 얘는 그렇게 더 버렸네. 어쨌든 a, b, c를 직접 구하라고 한 건 나머지를 네가 찾아봐 이런 뜻이니까 한번 더 보고 구해보죠 뭐. 근데 우리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2차를 절대로 이렇게 두지 않을 거고, 내가 비록 3차로 나눴지만 몇 차로 나눴다고 생각한다고? 2차로 나눴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얘를 설정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얘 여기서 괄호를 이렇게 쓱 묶어주시고요. 이 a가 하나쯤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뒤에 x마일과 z는 묶이는데 이 나머지 또한 ax제곱이라는 이 2차항 또한 얘로 한번 나눠지잖아요. 몇 만큼? 대가리 a만큼.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고 이때 뒤에 붙을 나머지가 무조건 얘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x 플러스 2라고 그냥 강제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얘를 다시 재전개를 하고 나면은 다시 전개. 그러면은 a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설정할 수 있고, 요게 우리가 원하던 진짜 그 2차의 나머지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rx를 어떻게 구하지? a를 어떻게 구하지? 하던 찰나 누가 반짝거려? 여기 가운데 줄 반짝반짝거리네. 왜? 요놈이 뭔 뜻이니까? f1은 4란 뜻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요, 실제로 f1은 날아가고 r1과 같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그게 4란 뜻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으면 r1은 4라고 써주시고, 그대로 적으면 1 집어넣으면 2a. 자, 2a 플러스 2가 4니까 따라서 a가 1 나온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았어. 여기 딱 1이라고 써주시고 얘 전개하면요, 결국 얘는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2가 되고요. 최종적인 답은 a는 1, b는 1, c도 2여서 결국 답은 a, b, c를 구하라 했으니 2라고 적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넘어가시면, 자, 일단 3번의 fx는 또 이 문제 내신 출제 유형이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x의 n승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플러스 b라고 나와 있고요. 요 놈을 뭘로 나눴냐면 x-2의 제곱으로 나눴대요. 오, 몫은 뭔지 몰라? q라고 적어. 그리고 나머지가 2의 n승에 x-2랍니다. 야, 이거 보이세요? 뭐가요? 식의 구조 자체가 나더러 이제 a와 b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조를 보세요. 너 어차피 이거 수치 대입으로 x에다 몇 넣을 거야? 2 넣을 거잖아. 왜요? 야, 얘가 막 말하고 있잖아. 나한테 2 주세요, 2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맞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x-이거 공통인수네? 이거 묶어버리지 뭐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묶이거든요. x-2의 q 플러스 2의 n승 이렇게 묶여요. 자, 그 말은 즉슨 의미가 뭐냐? 쌤, 네가 말했잖아. 뭘? 이거 곱골로 나타냈을 때 나머지가 지금 없는 형태라는 건요, 얘가 지금 인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x 이퀄 2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근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 x 이퀄 2가 근이구나. 그럼 봐봐요. 이 좌변에다가 집어넣었더니 x에다 2를 넣었더니 진짜 0이 나왔어. 근데 우변은 0이 나오질 않아. 맞잖아. 생각을 해봐. 구조 자체는 0이 안 나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여기다 2를 진짜 넣으면요, 2의 n승에 x에다 2 넣었다는 소리예요. 곱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실제로 나오긴 했는데 요 놈이 0이라니 뭔가 의아한 걸 하시겠지만 우리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 좌변이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변이 0이 나왔는데 항등식인데. 그러면 봐봐요. 너 2를 거듭 제곱하면 0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 얘네들 곱해놨는데 0 나왔어? 그럼 얘는 0이 아니야. 범인이 아니야. 그럼 누가 범인이야? 얘가 범인이죠.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관계식 하나 얻었네. 결국 내가 여기서 b라는 문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2a랑 4를 넘겨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맞죠?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시키면은 x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b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공통인수로 갖는다 했으니까 좌변 우변이 결국 얘 또한 x-2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네가 생각해야지. 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마2 곱하기 a 플러스 2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 시키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실제로.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좌변을 x-2라는 인수가 나오게끔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봐봐요. 얘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럼 잘 봐. 자, 여기서 x-1을 공통으로 약분을 해줘. 없애줘 그냥. 그럼 이제 봐봐. 또 이런 식이 남았거든. 얘도 이제 뭐라고 말하고 수치대 자기한테 해달라고. 뭐를? 나한테 2 한 번만 더 달래. 그럼 지가 진짜 잘하겠대. 그래서 2를 줬어. 그럼 2를 주면요. 2 집어넣는 순간 얘는 2의 n승. 오호.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a는 2 집어넣으면 날라갈 거 날라가고 2의 n승 남네요. 와우. 아주 잘 나왔어. 뭐가 잘 나왔어? 그림이 나왔어. 뭐가? 얘가 되려면 얘가 1이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a가 몇이어야 얘가 1 나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이어야 1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구한 a를 처음에 나왔던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b도 나오겠네요. 집어넣어볼까요? 마이너스 3 나오면 600이 4니까 답은 2가 나올 것이고, b는 2라고 쓸 수 있고 a는 마이너스 3이라 쓸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a, b를 구해라는 마이너스 6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어떤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그런 내신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모의고사에서도 실제로 한번 나왔었던 그런 어떤 필수적인 유형이라고 할까요? 이 방법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었는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x-의 제곱꼴로 돼 있고 나머지에도 그런 모양이 보일 때는 공통인수를 끌어내 생각할 수 있구나. 다시 말해서 우변이 0이 된다는 건 좌변도 0이 된다는 뜻이니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0이 되게끔 강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메이킹을 하고 나니까 또 지워질 거 지워진 다음에 한 번만 나한테 더 기회를 줘. 지가 답을 주겠대. 마치 용서해달라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전 여친, 전 남친의 그림처럼. 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니까 보답을 하더라. 까치 같은 존재였더라.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좀 재밌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재미를 붙이셔야지.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가면 3번이 여기까지였고요. 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는데, 자, 요것도 문제,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지겠지만 같이 어쨌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하나 좀 같이 다시 봅시다. 자, 일단 앞에 지우고, 저는 4, 5, 6, 7, 8, 9 문제 풀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넘어갈게요. 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도 문제풀이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자, 4번부터도 똑같은 내용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야, 요런 멘트들은 좀 정리를 하자, 혹은 내가 문제 풀면서 되게 이거 중요해, 강조한다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풀려는 훈련은 먼저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방법도 옳지만 제 방법이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내가 너네한테 무슨 사짜 냄새나게 가르치지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베이스로 가르치니까 제 방법 먼저 습득해 주시고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만의 방법도 고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 같이 보도록 하죠. 4번. 자, 4번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3차식 px다라는 거 주는 거 있죠. 자, 이런 글자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적어놓고 하자고요. 뭐 이거 몇 글자 넣는 게 뭐가 힘들다고. 자, 3차식 이렇게 정리해 주자고요. 자, 그럼 일단 읽어볼게요. 자, p 플러스 4는 px 플러스 4는 x-2로 나누어 떨어지고, 자, 이렇게 적을게요.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목숨 뭔지 모르니까 q라고 적지 마세요. 왜요? 지금 보니까요, 야, 3차식으로 나눌 때야. 근데 생각을 해봐. 나누는 식이 2차야. 목숨 무조건 몇 차예요? 1차죠. 왜요? 아니, 나누어 떨어진다잖아. 그러니까 요 1차식을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뭔지 아예 모르니까 나 ax 플러스 b라고 둘게. 왜? 그렇게 둬야지 뭐. 그 다음에 문제 끝나지 않았어. 자, 이번에는 뒷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5-px를 뭘로 나누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또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몫을 또 q, z 이런 거 쓰지 말고 3차식이잖아. 그럼 몫을 따로 또 적어줘야죠. 뭐라고 적을까요, 이번엔? 당연히 p를 마이너스 붙여놨네? 그러면 마 ax라고 적어줄 용기는 있어야죠. 왜요? 여기 대가리를 내가 a라고 설정했으니까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라고 써야죠. 그 다음에 뒤에 건 뭔지 모르니까 플러스 c라고 적을게요. 자, 사실 미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뭔지 모르는 식을 가설을 세우고 마치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두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의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위의 식을 활용하든 아래 식을 활용하든 얻어낼 수 있는 걸 골라보니까 얘는요, P2가 사실상 마이너스 4라는 거 하나만 얻어낼 수 있어요. 맞죠? 왜냐면 일단 2 집어넣으면 얘가 0 되고요. P2 더하기 4는 0이니까 4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다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만큼은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 얘들아. 뭐라고요? P1은 5라는 사실과 P-1은
똑같이 5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왜요? 여기다가 이 나누는 식 b란 놈이 0이 되게끔 x값을 골라보면 뿔마 1을 얻어낼 수 있는데 요걸 집어넣었을 때 얘가 무조건 0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5 빼기 p1 혹은 5 빼기 p-1이라고 쓸 수 있고 는 0이니까 넘겼을 때 이 두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조 파악은 끝났어. 이 두 식은 미지수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용이하게 쓸 건데 어디다 집어넣어야겠니? 당연히 위에 식에다 넣어야죠. 왜요? 그럼 봐봐. 얘가 p1이다, p-1이다 넣으면 답이 나오잖아. 자, 1 한번 집어넣어보면요. p1 더하기 4. p1은 몇이라고요? 5예요. 그러면은 9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5 더하기 4니까 9는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1이고요. 자, 그리고 뒤에 거 1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b 그대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한번 더 넣으면 p-은 5고요. 5 더하기 4는 9입니다. 똑같이 9라고 적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3 제곱하면 9죠. 거기다가 마일 넣으면 마 a 뿔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연립만 하면 되는 거고 약분했을 때 이 결과가 1 나오거든요. 자, 그럼 둘을 연립해볼게. 자, 둘이 빼면은 위에서 아래 빼면은 2a이고요. 자, 9에서 1 빼니까 답은 8 나올 것이고요. 따라서 a가 몇 나와요? 4 나온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b는 뭐가 나와요? 5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자, 둘을 우리가 적었을 때 이 ax 플러스 b를 구했다는 건 px가 결국 x-2의 제곱에 4x 플러스 5란 거 얻어냈고 이 4는 넘겨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라고 적어주시고 문제에서 나한테 구라고 한 거는 p3의 값을 구해라 이랬거든요. 그럼 p3은 당연히 x 3만 넣으면 되니까 1 곱하기 12에다가 5 더하면 17에다가 더 마이너스 4까지 해서 따라서 답은 13이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4번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구한다라는 개념은 결국 그만큼의 식을 찾아낸다라는 목적성을 갖고 덤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결국 원하는 미지수의 개수를 우리가 식의 개수와 맞춰서 연립을 해서 풀었다라는 거니까 구해놓은 거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어디에다 넣으면 될까를 계속 사고하셔야겠죠.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좀 약간 힌트가 어렵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힘들 수는 있는데 자, 일단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p라고 나와 있는 놈이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을 갖도록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수 하나가 뭔지 몰라도 개수가 모두 뭐라고요? 정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근데 잘 봐. 왜 굳이 이 p가 소수란 말을 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요 말을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소수는요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는 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두 숫자의 곱셈이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가 비록 인수분해 파트를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미 배우게 될 겁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요 자체가 나중에 최고창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바로 요 식을 구성하는 인수들이다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거거든요. 자, 근데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적어도 이 식이 1차 식의 연달아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적어도 이 소수를 구성하는 1과 p라는 숫자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x 뿔마 1과 x 뿔마 p를 적어도 인수로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시나? 그래야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 뭔가 1, 마일, p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여기 있는 p가 나올 거 아니야. 아니면 1는 p라든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인수 중에 하나 지금 4개를 적어놨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p, x 마이너스 p.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적은 요놈들이 인수 후보라는 거예요. 저놈의 인수 후보다. 근데 이 인수 후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결국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근의 후보를 알려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의 후보? 그 말은 즉슨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p값을 구하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p를 넣어서 p값을 구하나 네가 근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개 없으니 한번 대입을 해보련 이런 뜻이니까 1 한번 넣어볼까요? 1 넣으면요 1 빼기 2 더하기 p가 0이라고 가정합시다. 다시 말해서 x-1을 인수로 가질 때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건데 집어넣어보면 p는 1 나오거든요. 왜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넘기면 p가 1이니까. 근데 p는 1이 뭐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식은 절대로 x-1을 인수로 갖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마 1, 마 2,
뿔 P가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된다고? 그럼 P는 3이잖아. 근데 3은 소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P가 3이 이미 나와버리긴 하지만 일단 X 플러스 P나 X 마이너스 P는 왜 안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P 세제곱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P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자, P를 끌어내면 결국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은 0이라서요. P가 0 또는 이 새끼 이거 완전제곱식이네. P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P는 무조건 소수여야 되니까 얘도 탈락이란 겁니다. 오케이? 자, 같은 레파토리로 마이너스 P도 집어넣으면 아닌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문제 풀이에서는 답이 3이라고 이미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해결하고 넘어갈 테니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P가 왜 근을 안 갖게 되는지도 집어넣어보고 아, 소수 P라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스스로 좀 증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문제 지우고 마지막 7, 8, 9번 향해 갈게요. 자, 일단 6번 보시면 자, 최고차의 계수와 1인 3차식 뭔지 몰라 나도 그냥 적어놔. 대가리가 1이라는데 X세제곱 이렇게 적어주지 뭐. 이렇게 지랄하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족권에서 뭐라고 힌트를 줬냐면은 F0이 3이에요 라고 준 거는요. 결국 이거 잠깐만 fx가 나머지 정리 개념에 의하면 x로 나누어졌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3이네 라는 해석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뒤에 맨 마지막에 상수항이 3이다 라는 거는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나에서 F1은요 F2랑 같고요 그리고 그게 F3이랑 같아요. 이거 뭐 알려준 걸까요? 모든 값이 집어넣었을 때 어떤 숫자로 수렴할지 몰라도 같다라고 준 건요 너더러 그 값을 미지수 한번 세워봐 이런 뜻이에요. 자, 의미가 뭐냐 다시 F1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얘 알아 몰라? 몰라. 얘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셋이 같은 건 알아. 그러니까 그 모르는 숫자를 내가 K라고 둘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를 좀 일자로 적어보면 F1은 K란 뜻이고요. F2는 마찬가지로 K란 뜻이고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3은 마찬가지로 K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뭔진 몰라도 얘를 한 방에 정리하면 FX가 K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요 X값이 1과 2와 3이라는 뜻이네? 어우, 너무 땡큐인데? 우리가 어떤 특정항을 만족시키게끔 다시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X값을 우리가 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근으로 보기 좀 힘들 거야. 왜? 내가 근이라는 거는 는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라 했으니까. 그럼 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 K를 넘겨. 그러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fx 마이너스 K라는 새로운 식이 등장하고 얘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X값은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이 되겠죠. 자, 우린 이걸 뭐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근이라고 이제야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fx-k는 뭔진 몰라도 그 인수가 x마1, x마2, x마3이란 뜻이니 끝났네. 여기서 k만 넘기면 마이너스 k만 넘기면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fx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얘가 fx구나. 끝.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K를 구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되나 봤더니 F0이 3이란 걸 이래서 알려줬네 라는 거 알았잖아. 0 집어넣어볼게요. 마1, 마2, 마3 다 곱하면 마6입니다. 거기다가 K를 더하는 게 몇이야? 3 나온다 했으니까 따라서 K가 몇이 나옵니까? 9가 나오겠어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뭘 얻어낸 거냐면 K값도 찾았겠다. 원하는 fx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여기다가 4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니까 자,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넘겨서 우리 7, 8, 9번 같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8번, 9번입니다. 자,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들인 만큼 여러분들 집중 잘 하시고요. 제가 기본 문제조차도 좀 어렵게 가져간 이유는 여러분들 사실상 내신에서 쓸모있는 문제를 좀 풀면서 대비를 해야지 물론 기초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워크북도 만들고 또 이제 내신 대비용 전용 마지노선 워크북도 또 따로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데일리 테스트도 보고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일단 따라오면서요. 물론 제가 뭐 저만 따라오면 무조건 100점이야 이런
무슨 어떤 사기꾼 같은 문제는 잘 못하겠는데 적어도 내가 문제를 다 풀어주고 풀이를 하고 또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 맞게 클리닉까지 진행하면서 따라오라 해달라는 만큼 여러분들이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까지 닿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자체는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기본 문제부터 이 뒤에 퍼스트 페이지나 라스트 페이지까지도 다 내신 대비에 나왔던 실제 내신 기출 혹은 모의고사 4점짜리 그리고 뭐 당연히 모의고사 4점이 내신에 나왔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중킬러나 킬러를 이 개념서부터 직접 보여주면서 이런 거란다 라는 걸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게끔 좀 유도를 해보겠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뭐 어렵다고 너무 그렇게 막 다 포기하지 말고요. 모르면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따라오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어디서 내가 몰랐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적어가면서 하세요. 만약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카톡을 하셔도 좋지만 직접 찾아와서 혹은 클리닉 때 데일리 테스트 볼 때 조교 선생님이나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가져가면 좀 더 확실한 해결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이 모르는 게 많다는 건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그만큼 공부할 게 이만큼 있구나,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시각화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자체도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뭐 공부하라고 하는 잔소리를 떠나서 다 같이 잘 살자, 잘 하자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0.5배속 해도 그건 에바고 한 0.8배속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렇다고 이거를 NG 내고 그러진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번 3차당식입니다. 또 fx가 뭔지 몰라도 3차라고 나왔으니까 써야지 뭐. 우리는 거부 권한이 없어요. 3차라고 적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f-1은 10이랍니다. 오이씨, 이거 뭐야? f-11에? 나도 뭔지 몰라. 그냥 준 힌트예요. 그래놓고 모든 실수 나왔습니다. 한 등씩 던져줬다. 야, 이거 땡큐다. fx가요. 뭔지 몰라? 거기다가 f 마 x 뿔 2를 알려주고는 는 4래. 자, 한 등식은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자체가요, 관계식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수치 대입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정보거든요. 이 자체가 정보의 바다야. 자, 무슨 말이냐? 일단 내가 F1 알아? 맞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안 난 뜻이잖아. 왜?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는데?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서요. F-10이니까 10이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F3인데? 그게 4래. 그럼 따라서 내가 뭘 얻어낸 거야? F3이 6이란 것, 마이너스 6이란 것도 얻어낸 겁니다. 맞죠? 아니, F-10이 10이라서 마일을 넣어봤더니 F-10 더하기 F3은 4래요. 그럼 이거 그대로 식으로 적어보니 F3이 6이라는 거 얻어낸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를 얻어낸 상태에서 또 하나를 얻을 수 있나 봤더니 일단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봐봐요. 읽어볼게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몫은 뭔지 모르겠고 a랍니다. 그럼 내가 이건 뭘 얻으란 얘기냐면 야, f1이 a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너 a 한번 찾아봐. 이런 뜻이잖아요. x에다 뭐 넣어봐야겠어요? 당연히 1 넣어봐야죠. 왜? f1이 a인데 안 구할 거야? 구해야죠. 자, 그럼 여기다 f를 넣어볼게.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넣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담긴 식이니까 1 한번 넣어보면요. f1 더하기 f1. 그러면은 f1이 두 개네? 그래서 2f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는 4라서 따라서 f1은 우리가 원하는 f1은 2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a였다라는 사실을 바로 얻어낸 겁니다. 구하라는 거 한번 적어보니까 그대로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문제에서 또 뭐라 했냐면 이건 구했으니까 넘어가시고 fx를 이번에는 x제곱 마 2x 마 3으로 한번 나눠보래. 그때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그때 bx 플러스 c랍니다.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 알아서 설정해 줬으니까 나는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누는 식 b가 0이 되게끔 x값 찾아보면 되겠는걸? 이란 소리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가 되나 확인해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돼요. x마 3, x+1. 자, 그럼 끝났네. 우리는 이 bx 플러스 c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3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얻어냈고요.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f마 3은 f3이죠. f마 3이면 f3은 왜요? 여기다 3 집어넣어야지. 그럼 f3은 이렇게 나오죠? 얘 날아가고 3 집어넣으면 3b 플러스 c라는 거 얻어낼 수 있는데 야, f3이 몇이라고 적어놨어?
마6. 그래서 얘는 마6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1.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래. 넣어봤어. 그랬더니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이번에는 마 B 플러스 C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몇이래요? 처음에 알렸습니다. F-는 10이다라고. 그래서 얘가 10이다라고 써주시면 드디어 연립이 가능한 하나의 1차식 두 개가 나오시고, 여기다가 둘을 뺐을 때 4C는 위에서 아래 빼면 4C는 마6 빼기 10이니까 마16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4C가 아니구나. 미쳤나봐. 졸린가 봐요. 저 새벽이거든요. 4B라고 써주시고 B가 마4다 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는 순간 4 플러스 2가 10이니까 C가 6이다 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으니까 2에다가 2 더하니까 답은 4가 되겠죠. 그래서 7번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옆에다가 또 적어줘야죠. 인수정리 문제. 왜요? 자, 이제 눈치를 깠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패턴이 등장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인수정리는 결국 어떤 식이 0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그 0이 되게끔 만드는 x값이 알파냐 베타냐 점점점이냐에 따라서 이 인수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식을 보니까 문제에서 일단 fx가 몇 차례요? 3차례요. 이것도 적어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f1은 1이랍니다. 적을게요. f1은 1, 그 다음에 f2, f 몇이야? f2는 2f이네. 와우, 어려워. 2f는 3이래요. 그 다음에 3f3은 이씨 뭐야 이거 하고 봤더니 5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4f4가 7이래. 나도 몰라.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는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긴 있다. 야 1f1, 2f2, 3f3, 4f4, 1, 2, 3, 4씩 늘어나고요. 숫자는 1, 3, 5, 7. 홀수네? 그럼 봐봐요. 내가 일단은 인수정리라는 개념은 는 0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 했고요. 이거 다 넘겨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봐요. 내가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었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 식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뭔지 몰라도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자리에 x가 들어갔을 때 1, 2, 3, 4 넣는 거는 성립시킬 수 있고요. 여기다가 보니까 좌변을 보니까 우변은 1을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5 나오고 4 넣으면 7 나오게 만드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홀수라 그래요. 그래서 홀수를 어떻게 일반적인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연수에다가 2배하고 1 빼면 그게 홀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된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얘를 다 넘겨서 생각하면 결국 xfx는 아니 xfx 마이너스 2x 걸어칠게요. 그냥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식을 세울 수 드디어 있네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네요. 얘만 넘긴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봐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1과 2와 3과 4라는 걸 아니까 이 놈을 우린 뭐라고 볼 수 있어?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놈인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냥 문제가 대가리나 안 알려줄 테니까 네가 근 한번 갖고 식 세워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뭐라고 세우면 되냐? 그대로 다시 적어. xfx 마이너스 2x 괄호 마이너스 1은 결국 x-1과 x-2와 x-3과 x-4를 인수로 만들 수 있고요. 대가리는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설정하셔야죠.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인수정리 지식으로 아주 괜찮아. 근데 k를 몰라. 이거 어떡하지? 더 이상 집어넣을 것도 없는데. 근데 보니까요, 내가 얘네들은 쓸 수가 없어. 어차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면 0 되니까 쓸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를 잘 관찰해 보니까요, 잠깐만, 내가 k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fx를 없애줄 수가 있거든. 뭘 집어넣으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요. 이 인수 보이세요? x라는 덩어리 하나. 자, 그러면은 여기다 내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봐봐. x에다 0 넣으면요, 얘 날라가요. 그쵸? 자, 0 넣으면 마 1에 마이너스 b가 플러스 1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k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다 0 넣으면 마1, 마2, 마3, 마4니까 4, 3, 1 다 곱하면 24입니다. 그래서 얘를 24k라고 설정할 수 있고, 따라서 k는 24분의 1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해. 그럼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났어? 우리가 원하는 xfx는 x마 1, 아니 k니까 24분의 1, x마 1, x마 2, x마 3, x마 4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요. 나머지 그 뒤에
EX 마일이 넘어가서 플러스 EX 마일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끝나요? 5만 넣으면 끝나요. 왜요? 문제에서 OF5를 구하라 했잖아. 그럼 X에다 5 집어넣는 소리니까 자 24분의 뭐가 됩니까? 5, 4, 4, 5를 집어넣으면 4, 3, 1 그대로 나오네요. 또 24네요. 그리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0 빼기 1이니까 9 나오죠. 그래서 1 더하기 9라서 최종적인 답은 10이라고 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인수정리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 있는 심화 유형 중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인수라는 게 근을 알려준 거다. 1, 2, 3, 4라는 규칙을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야 1, 2, 3, 4 네가 근으로 인식해라. 그러면은 식 한 번 세울 수 있거든. 그 식 세워서 미지수 구한 것쯤이야 네가 알아서 또 구하시면 되고 그거 대입해가지고 원하는 거 찾으면 돼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8번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앞에 것만 좀 지우고 9번 문제 마지막으로 이거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혹은 내신에서도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킬러 문항이었거든요. 같이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놀 시간이 없어. 놀 시간이. 영상 길어지면 또 안 보겠다고 하고 조회수 안 나오고 또 영상 안 찍으면 안 찍는 대로 또 달라고 하고 여러분들 아주 그냥 천기구리야. 그래서 내가 이게 새벽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몇 시니 벌써? 지금 벌써 12시 20분 새벽은 아니에요. 그래도 오전이잖아. 어쨌든 간에 오전 12시 20분인 만큼 아침을 빨리 출발했다 생각하시면 되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밤새 찍는 만큼 좀 봐주길 바랄게요. 이해가 안 가면 바로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얘도 3차당식 fx입니다. 저거 fx가 몇 차? 3차.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죠. 몫이 1차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자 어쨌든 간에 가조건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5다. 자 우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요놈이 f1이 5라는 사실을 바로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나를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fx를 좀 특이한 표현이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몰라. 나머지도 몰라. 근데 그 몫과 나머지가 뭐가 돼요? 같대요. 와 이거 되게 대박 정보. 이 몫과 나머지가 같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얘가 몇 차라고요? 3차. 나누는 거 몇 차? 2차. 몫은 몇 차? 1차. 나누는 거 몇 차? 2차. 나머지도 몇 차? 1차. 근데 몫과 나머지가 어때? 같아. 그럼 끝났네. 왜? 내가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뭐가 돼요? 얘도 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앞에서 풀었던 3번 같은 문제처럼 이거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0이잖아. 맞잖아. 그럼 잘 봐요. 1 집어넣으면 얘는 0인데 얘가 5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 얘와 얘를 접목시켜서 생각하면 1 집어넣으면 5 된다는 뜻이니까 a 플러스 b가 5란 뜻은요.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가 rx인데 r1은 또 5란 얘기잖아. 맞지? 맞잖아. 이게 rx인데 a 플러스 b가 5라고 했으니까 r1이 5란 뜻이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얘를 또 이렇게 가져가서 대가리는 a 그대로 냅두고 x마 1에 플러스 5다라고 쓸 수 있어요. 완벽해.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나머지 정리 쓴 거잖아. r1은 5다. 함수값을 알려줬다는 건 내가 rx를 x마일로 나누면 몫은 a인데 나머지는 5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오! 야 그러면은 얘 잘 봐라. 요 식을 b 무시하고 전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나? x-1의 제곱 그리고 괄호치고 a에 대해서 x-1의 플러스 5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a에 대해서 x-1의 플러스 5라고 써주면 이거 완전 연조리제법 표현이네. 맞잖아요. 이거 전개해볼까요? 그대로? 그러면은 a에 대해서 x-1의 세제곱 플러스 5에 대해서 x-1의 제곱 마지막 플러스 a에 대해서 x-1의 플러스 5만 남았으니까 결국 fx라는 놈은요 이렇게 특정 1차식 x-1이라는 특정 1차식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끝났네. 여기서 나한테 뭐 물어봤냐면요 이 fx를 잘 들어. 이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눴대요. 몫은 뭔지 몰라. 나머지 몇 차게? 2차야. 그때 나머지 또 rx야. 그 rx, 내가 처음에 뒀던 rx랑 다른 rx예요. 얘는 그냥 내가 임시로 둔 rx. 얘가 진짜 rx야. 이거 몇 차? 이거 2차. 야, 잘 봐라. 얘 봐봐. 지금 얘가 x-1로 나눴다는 거는 인수로 묶었다는 얘기고요. 이 몫이 지금 딱 뭐냐면 여기 붙어있는 a가 몫이죠. 그도 그럴 게 3차식을 3차로 나누면 몫은 상수죠. 자, 그래가지고 3차에 붙은 상수가 a란 뜻이었고 이 뒤에 붙은 요 2차식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RX 화끈하게 나왔네. 끝났어. 뭐가 끝났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1이에요. 누가? 얘가. R2가 11이잖아.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2라고요. 집어넣을게요. 1, 5 더하기 A 더하기 5가 12랍니다. 따라서 A가 몇 나와요? 2 나올 게 뻔하고요. A에다 2라고 적어놨으니 나 문제에서 F 마 1 구하라 했거든요. 자, A에다 2 집어넣으면요. 결국 fx가 정리가 되죠. 2 괄호치고 x마1의 세제곱 플러스 5 괄호치고 x마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괄호치고 x마1의 플러스 5란 뜻이니까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돼?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네요. 답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2의 세제곱 마8 마16 플러스 마2 제곱하면 4 5 20 그 다음에 마2 마2 곱하면 마4 그 다음 플러스 5니까 25에서 20을 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5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킬러 문제예요. 별거 없죠, 생각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는 힌트를 갖고 잠깐만, 나머지가 이거 1 집어넣으면 5 나온다며? 그럼 얘도 1 집어넣으면 5 나오잖아. 야, 그럼 x-1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b가 그러니까 마 a 뿔 5가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와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이거 전개해서 보니까 식이 이렇게 되네.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한테 x만 세제곱으로 나누면 상수가 이제 몫이 되는데 그 상수가 여기 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뒤에 찌끄레기 모든 항이 2차식이라서 마침 나머지 조건에 충족을 하니까 왜? 나누는 식이 나머지랑 한 차수 차이 난다 했어요. 3차로 나눈 나머지가 2차 맞잖아. 그리고 뒤에 찌끄레기 모두 2차니까 이 2차식을 RX라고 인지하고 R2가 12라는 걸 이용해서 A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fx 적어준 다음에 F-1은 5다라는 거를 눈으로 직접 계산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 대한 기본 개념 파트였고요. 자, 물론 뒤에 퍼스트 페이지가 남아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연습하시면서 우리 다음 인수분해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이 영상을 찍은 거지 야, 수업에서 이해 못해서 이거 보고 외워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들으시고 또 데일리 테스트나 또 숙제나 뭐나 잘 따라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뒤를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지 제가 문제를 어렵게 했다 해서 무조건 다 봐야 될까지는 아니에요. 정말로 순서가 있는 만큼 이 순서에 맞게 퍼스트 페이지 전까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같이 해줄 수 있게끔 따라오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거는 영상으로도 돕고 오프라인으로도 돕고 한다는 뜻이니 잘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인수분해 영상에서 보도록 하시죠.